현역가왕 21화 탑 5 공개. 누가 1위 차지했나? 현역가왕 2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엔옥이 결승전에 진출할 톱 10이 됐다. 김경민 노지훈 나태주 재한은 아쉽게 탈락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N 개국 30주년 기념 현역가왕 21회에서는 결승전으로 가기 전 마지막 솔로 대첩인 2라운드 막장전에 오른 14명 현역들의 필살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주 방송된 400점이 걸린 1라운드 딜대 1장르 대첩에 이어 2라운드 막장전은 1라운드보다 2배 이상 높은 860점이 걸려 있어 더욱 더 긴장된 대결이 예고됐다. 2라운드 막장전은 연예인 판정단 1인 55점씩 605점, 국민 판정단 1인 1점씩 255점으로 배점되며 국민 판정단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까지 더한 최종 순위는 마지막에 공개됐다. 첫 번째 주자인 재한은 이별의 종점 무대에서 자신만의 장점인 쭉쭉 뻗는 고음을 빛내면서 동시에 현역가왕 2 출연 사상 처음으로 눈을 안 감고 관객과 소통해 호평을 얻었다. 하지만 평소 노래 실력이 10이라면 8, 9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아쉬운 평을 동시에 받았다. 1라운드 환희에게 대패해 최하위 14위를 차지한 김경민은 막장전 뒤집기를 위해 질어버린 정 속 짙은 감성을 표현하려 애썼지만 설득력과 감정의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트로트 퍼포먼서 나태주는 상팔자 무대에서 천을 이용해 변모를 거듭하는 퍼포먼스와 가야금 지휘 퍼포먼스 등으로 볼거리를 채웠지만 연습 중 부상이 많았던 탓에 원래의 기백을 표출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노지훈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 대신 20대부터 자신을 위해 헌신한 누나들에게 바치는 곡으로 돌릴 수 없는 세월을 불러 감동을 불렀다. 마음을 담은 진정성 넘치는 무대를 꾸민 노지훈은 노래가 끝나자 뒤돌아선 채 애써 눈물을 삼켜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했다. 최수호는 잘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1928년 곡인 황성의 터를 선곡한 후 가사 속 감정을 표현하려 애썼지만 노래에 담긴 나라를 잃은 상실감까지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을 들었다. 윤명선이 얘기했던 국악 속 다양한 소리를 무대에 접목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김준수는 못 찾겠다 꾀꼬리로 승부수를 띄웠다. 김준수는 꾀꼬리 부분에 구음을 사용한 중독성 강한 꺾기와 강강술래 춤, 까투리 타령을 활용한 속사포랩까지 휘몰아치며 완벽한 국악 매시업을 선보여 모두의 어깨춤을 덩실대게 했다. 대성의 꾀꼬리가 없어도 되겠네요. 킥 오브 킥이라는 찬사를 보낸 김준수의 무대는 앞 무대들 점수보다 확연하게 높은 점수인 539점을 받아 1위로 올라섰다. 뽕신 강문경은 여자이니까 무대에서 노래 속 화자인 여자의 빙의한 모습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강문경은 간드러지는 가창과 수줍은 미소, 엣지 있는 손끝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표현해 사랑에 빠진 수줍은 여자 그 자체를 선보였고 윤명선으로부터 감정으로 춤을 추니 소리가 춤을 추고 긴장감이 춤을 춘다라는 칭찬을 받았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 555점을 받은 강문경은 김준수를 꺾고 1위로 올라섰다. 엔옥은 발악을 해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무대로 분위기를 달궜다. 엔옥은 특유의 섬세한 연기와 매혹적인 의자춤, 강렬한 동무 등을 더한 독경이의 재해석으로 감탄을 이끌었지만 서른도에게 뮤지컬 형태를 계속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들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진혜성은 자신이 아껴둔 곡이지만 성대결절 이후 부르기 겁났던 세월 빼고 길게 누운 그림 한 조각에 도전했다. 하지만 진혜성은 걱정했던 고음을 시원시원하게 뽑아내 반전을 자아냈고
맛깔 나는 꺾기로 정통 트롯 승부사 기름값을 제대로 증명하며 연예인 판정단 점수 568점을 받아 강문경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김수찬은 원곡자인 주현미도 어려웠다고 토로한 준종로 연가를 통해 감성적이면서도 난이도 있는 곡까지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원곡자 주현미는 이 노래는 도입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표현을 정말 잘해줬다라고 칭찬했다. 낙인이 찍힐 거라는 강박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라며 치솟는 부담감을 털어놨던 박서진은 무대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서진은 가버린 사랑을 부르며 애달픈 감정을 토해냈고 남진으로부터 지금까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가창력이 돋보였던 노래라는 평가를 받는 등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 568점으로 진해성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님과 함께로 1라운드 1등을 거머쥔 환희는 2라운드. 선곡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다 결국 엄마에게 SOS를 요청했고 엄마에게 추천받은 당신의 이름으로 호소력 짙은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반복되는 사라져에서 마지막 한 번만 꺾는 트로트 기법을 사용했던 환희는 이지혜가 그 부분을 꼬집어 칭찬하자 뿌듯해했다. 무대에 앞서 연신 긴장되는 모습을 보였던 신유는 무대 위에 올라 공의 첫 소절부터 감탄을 이끄는 꺾기로 17년 차 관록의 노련미를 뽐냈고 지금까지 본 무대 중에서 눈빛 연기가 가장 좋았다 라는 찬사를 받은 후 연예인 판정단 점수 581점을 획득. 진해성과 박서진을 뛰어넘은 1위에 등극했다. 신승태는 송대관의 네 박자에 자신의 무기인 꽹과리를 더해 더욱더 폭발적이고 신명나는 무대를 완성했다. 본래 꽹과리 상쇄임을 알린 신승태는 무대 위에서 돌아온 광인 눈빛을 장착. 혼신의 꽹과리 연주와 우렁차게 지르는 국악풍 가창. 판소리 한 자락으로 연예인 판정단을 흥에 만취하게 했다. 열광적인 춤사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숨이 턱까지 차오른 대성은 오선지 위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 같았다고 칭찬했고 신승태의 무대는 무려 7명의 연예인 판정단에게 만점을 받았다. 583점이라는 최고점을 획득한 신승태는 신유를 뛰어넘어 1위에 우뚝 솟았다. 2라운드 모든 무대가 끝나고 1라운드 총합과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 대국민 응원 투표를 합친 준결승전 중간 점수가 공개됐다. 중간 점수 1위부터 9위는 1위 강문경, 2위 신승태, 3위 환희, 4위 김수찬, 5위 진해성, 6위 김준수, 7위 신유, 8위 최수호, 9위 박서진이 차지했다. 이어 2라운드 국민 판정단 점수가 더해지자 또다시 등수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2라운드 국민 판정단 점수가 합쳐진 최종 순위에서 결승에 직행할 9명은 최종 9위를 기록한 최수호, 중간 점수 9위에서 공동 7위로 올라선 박서진, 중간 점수 4위에서 공동 7위 추락한 김수찬, 중간 점수 7위에서 한 계단 올라 6위가 된 신유, 중간 점수 6위에서 5위로 상승한 김준수, 중간 점수 5위에서 4위로 오른 진해성, 그리고 중간 점수와 변동이 없었던 3위 환희, 2위 신승태, 1위 강문경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서진은 1라운드 방출 위기 13위에서 공동 7위로 뛰어오르는 반전을 이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준결승전 1위로 MVP에 오른 강문경은 예쁘게 봐주세요 라며 환하게 웃어 반전 매력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방출 후보가 된 김경민, 노지훈, 나태주, 재하, 애녹 중 국민 판정단의 투표 끝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애녹이 추가 합격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부는 전국 가구 13.1%, 순간 최고 14.1%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무려 10주 연속으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전 채널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했다. 나아가 화요일 방송된 전 채널 전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자 없는 화요일 예능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2. 구준혁 고 서희원 하우스 추모식 참석, 체중 6kg 빠진 듯 불여 테니슈. 대만 배우 고 서희원, 쉬쉬위안 48의 남편인 가수 구준혁, 56의 근황이 전해졌다. 15일 한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지 시간 서희원의 생전 절친이었던 자융재를 비롯한 류한야, 범유헌 등이 고인의 집에 모여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 자융재는 타이베이 100일 녹색 파워 라이프 페스티벌 공개 행사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구준혁의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자융재는 생전 서희원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사망 소식을 접한 그는 즉시 도쿄로 달려가 서희원의 마지막을 함께한 인물이다. 자융재는 서희원의 어머니 서희재, 구준혁을 비롯해 친한 친구들이 모두 집에 모여 파티를 열었다며 이것은 서희원이 원하는 작별 인사 방식이었다. 모두 서희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본 적 없던 사진을 보고 지난 추억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지인들의 피아노 연주와 작별 인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융재는 구준혁의 건강을 우려했다. 자융재는 구준혁이 약 6kg의 살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을 잘 돌보라고 전했다. 한편 구준혁은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로부터 서희원의 가족과 두 자녀를 지키겠다고 선포했다. 구준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사는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준혁은 또 왕소비와 그 가족의 행태를 저격하며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흠집을 내려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왕소비는 지난 11일 재혼한 부인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갔고 서희원과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는 대만에 남겨졌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장례식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중은 광소비의 애정극은 끝났다며 비난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한 지난 3일 취재진 보란 듯 우산 없이 비 내리는 밤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일본에서 진행된 장례 비용과 대만으로 이동을 위해 사용된 전세기를 왕소비의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남은 웨이보와 틱톡 등 중국 SNS의 계정 삭제 조치를 당하며 무기한 퇴출됐다. 서희원은 춘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지난 2일 사망했다. 서희원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밟았으며 대만으로 유해를 가져와 수목장을 치렀다. 서희원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8일 구준혁과 결혼했다.